국방과학연구소의 드론 잡는 레이저 대공 무기 개발이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군 신무기 개발의 산실로 평가받는 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 3일 충남 태안의 안흥시험장에서 창설 50주년 기념 합동시연 및 전시행사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주요 연구 개발 과제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앞서 방위사업청은 메이저 대공 무기 체계 개발 사업에 착수하며 2023년까지 전력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메이저 대공 무기는 황섬유에서 생성된 광원 레이저 빔을 표적에 직접 쏜 목표물을 무력화시키는 신개념 무기 체계로 근거리에서 소형 무인기와 멀티콥터 등을 정밀 타격할 수 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소음이 없을 뿐 아니라 별도의 탄 없이도 전기만 공급되면 운용이 가능하다. 1회 발사 비용이 약 2,000원에 불과하다. 이런 기술을 기반으로 착수하는 레이저 대공 무기 체계 개발 사업은 올해부터 약 880억 원을 투자해 2023년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전력화를 추진한다. 주식회사 일화가 시제품 개발 업체로 참여해 Su-KM 거리 공중에 무인기를 쏘아 떨어뜨리는 레이저 무기 체계를 개발할 계획이다. 드론을 무력화하는 안티-드론 기술은 드론을 실질적으로 파괴하는 하드킬, 과전파 등을 이용해 드론의 비행을 중지시키는 소프트키 1로 나뉜다. 하드킬 방식의 안티-드론 기술인 레이저 대공 무기는 소형 드론을 저비용으로 요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레이저 빔을 표적 취약 부위 집중 조사해 가열한 뒤 표적에 불을 붙인다. 에드는 빔을 조사하는 핵심 기술을 확보해 현재 실용화가 가능한 수준까지 연구를 마쳤다. 시스템 설계 능력을 보유한 에드는 시스템 정규화와 소형화에 매진하면서 무기체계 개발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하드킬 방식은 드론의 빔을 직접 조사해야 하므로 드론이 보이지 않거나 비가 내리는 등 기상 상황이 좋지 않으면 요격이 쉽지 않다는 선진국들도 레이저 무기 개발이 한창이다. 미국의 아담은 10kW 아테나는 30kW 이스라엘의 아이언 빔은 20kW 독일의 헬리팩터는 20에서 30kW 출력의 황섬유 레이저를 각각 사용한다. 이들 레이저 무기는 모두 1에서 2km의 저고도로 질투하는 무인기요. 군 관계자는 레이저 대공 무기 사업은 전 세계적으로 전력화한 국가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 레이저 무기 체계를 진화적 개발 전략을 도입해 도전적으로 연구 개발하는 사업이라며 개발이 완료되면 적소형 무인기 및 멀티콥터에 대한 대응 능력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방과학기술 역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형 무인기 잡는 레이저 대공 무기 개발한다. 방위사업청이 개발에 들어간 레이저 대공 무기 형상도 사우디아라비아의 핵심 석유 단지와 유전이 무인기 공격을 받아 큰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방위사업청이 테러와 공격 무단 정찰 등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소형 무인기를 잡는 레이저 대공 무기 개발에 들어갔다고. 레이저 대공 무기는 황섬유에서 생성된 레이저를 쏘아 근거리에서 소형 무인기와 멀티콥터를 정밀 타격하는 신개념 무기체계다. 방사청은 올해부터 약 880억 원을 투자해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2023년까지 레이저 대공 무기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방과학연구소는 그간 핵심 기술 연구를 통해 출력 향상을 위한 레이저 결합 및 추적 조준 기술을 연구해왔다. 현재 레이저를 표적에 겨냥해 쏘는 핵심 기술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제품 개발에는 국내 방산업체가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방사청은 레이저 대공 무기는 눈에 보이지 않고 소음이 없을 뿐 아니라
전기만 공급하면 운용이 가능하다며 1회 발사 비용이 약 2,000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방사청은 레이저 대공 무기 개발에 진화적 개발 전략 개념을 도입해 전투기 및 위성까지 요격할 수 있도록 성능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진화적 개발 전략 개념은 무기 체계 개발 때 작전 운용 성능이 목표치를 분해에 동일한 개발 단계를 2회 이상 반복하는 것을 가리킨다. 송창준 방사청 유도무기 사업부장은 레이저 대공 무기를 전력화한 국가는 아직 없다며 개발이 완료되면 우리나라의 국방과학기술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 당국은 이번 사우디아라비아 사태를 계기로 무인기 탐지 및 추적 공격 대 책을 점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수도방위사령부는 지난 4월 이스라엘에서 수입한 무인기 방어용 탐지 레이더 9대를 최근 전력화했다. 청와대와 국회, 공항 등 수도권의 핵심 시설을 방어하기 이 탐지 레이더는 무인기를 포착해 주파수를 무력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무인기의 거리와 방향에 더해 고도까지 탐지하는 3차원 방공 레이더 도 개발 중이다. 육군의 적어도 탐지 레이더는 소형 비행체 탐지 능력이 떨어지고 공군의 적어도 감시 레이더는 산세가 험준한 데다 감시해야 할 범위가 넓어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날개 길이가 3m 가넘고 고도 1에서 3km 상공을 비행하는 무인기는 현재 군의 레이더로는 포착하기 힘든 것으로 알려졌다. 천조국이 개발했다는 레이저 무기 및 레일건. 오랫동안 SF 세계의 것으로 생각되어 왔던 레이저 무기나 레일건. 하지만 현실 세계에 등장하는 장면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레일건은 전자기력을 이용하여 초음속으로 총알을 발사한다. 레이저 무기는 순수한 에너지를 발하는 것이다. 미국 해군은 2012년 처음으로 레일건 시험 발사를 실시. 축함 USS 주 멀트에 배치할 계획을 발표했다. 2014년에는 수송 상리카 뮤 SS 포스의 레이저 무기를 탑재 테스트를 레이저 무기를 둘러싸고 미국 육군도 아파치 헬기에 배치 그 시험에 성공하고 공군도 건십 AC-130에 장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CNN은 지난달 USS 본스에 배치된 레이저 무기에 대해 크리스토퍼 이 산잔과 대원에 따르면 언제든지 표적을 향해 레이저를 발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미국 해군 연구소의 대변인 바프림 온 씨는 이것을 부정. 비즈니스 인사이더와의 인터뷰에서 발사 실험 성공은 계속되고 있지만 레이저 무기 도래 한 건도 현재 운영 상태는 아니라고 말했다. 그에 의하면 USS 폰스에 배치된 레이저 무기는 최종 제품이 아닌 무인항공기 일격주에 시험적으로 사용하는 낮은 에너지 레이저 무기라고. 온스의 위협 이미 치더라도 실제로는 기존의 재래식 무기를 사용하게 된다. 그렇다면 의문은 남는다. 이 무기는 언제 운용될 것인가, 어떻게 사용되고 어느 쪽이 더 사용될까? 어떤 무기도 자신의 능력이 있다. 레일건 쪽이 옵션이 적은 것 같다. 프리먼은 자신의 견해를 나타냈다. 레이저 무기는 억제력으로 사용될 것인지 표적을 공격할 것인지 그 목적에 따라 운영자가 발사하는 에너지 레벨을 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함선이 항공기를 위협적이다라고 인식했을 때 저출력으로 그 조종석을 향해 발사라고 하는 것으로 파일럿에게 방향 전환을 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프리먼스는 말한다. 적대하는 파일럿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정확한 것은 알 수 없다고 하면서도 그는 레이저로 인해 조종사가 부상을 입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또는 필요에 따라 에너지 레벨을 올리고 적기를 파괴할 수도 있다.
기체의 일부를 녹여 구멍을 뚫거나 절단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코에너지 레이저는 여전히 개발 중이라는 것이다. 어쨌든 저한대와 같은 더 큰 표적을 공격하려면 레일건이 최적일지도. 파괴력이 있다. 강철의 벽을 관통하는 것이 가능하다. 프리먼은 이도 무기가 운용되면 미군은 재래식 무기와 함께 수년에 걸쳐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생각되고 재래식 무기가 쇠퇴할 가능성도 있다고. 부목 이 모두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고 프리먼 씨는 비즈니스 인사이드 이 말했다. 여기에는 필요한 동력을 어디서 조달하는가 하는 문제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두 개의 무기는 그 파괴력 외에도 몇 가지 장점이 있다. 폭발 위험이 있는 탄약, 고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저렴하고 승무원에게 안전하다. 레일건과 레이저 무기를 언제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구체적인 전술에 대해서는 두 개의 무기가 운용 가능하게 되었을 때 무기를 배치하는 핵, 돈 및 기타 부문이 결정될 것이다 라고